8번 장하고나 비구들이여 713쪽입니다. 내가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든다. 즐거움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든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이런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 느끼는 사람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느끼는 주체. 우리는 경량성애로 표현했잖아.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정념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사람을 달리 만들어요? 정념이 달라집니다. 경험이 달리 만듭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연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조건에 해당돼요. 조건에 해당. 그래서 그 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느낌이 즐거운 느낌을 만났을 때, 즉 락을 만났을 때 뭐냐면은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익한 법들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해로운 법들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유익한 법들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다 경우죠, 그죠? 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통찰지로 체득하지 못했다고 하자. 자,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좋은 법,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그 다음에 좋은 법들은 줄어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낌에 따라서 내가 순치되어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자, 그러한 느낌은 내가 문제점을 가지고 보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로 바라보는 거야. 당연한 거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해로운 법들이 증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서 쾌락에 더 사무치는 거예요. 그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탈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좀 더 개발되지 못하는 거지.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는 것을 모르고 증장하는 것을 모르고 내 잘났다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보십니까? 그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느낌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이게 내가 있다는 유신견 차원에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유신견 차원에서 생기는 문제. 자, 통찰치로 체득하지 못했다 하자. 내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하면서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버려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타당한 일인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예, 그게 무슨 문제야? 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됐잖아. 너 뭐 이렇게 좋은 대학도 나고 뭐도 잘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바르게 푸는 걸까? 못 푸는 걸까? 못 푸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해서 그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느낌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을 때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빠들의 문제지 뭐지? 나 때는 하는 문제잖아. 이 나 때는 하는 것이 자기가 겪은 거야. 실은 당연한 거야. 나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당연한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나 때는 하는 것은 아까 유신견이잖아. 나 때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지시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타당한 일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통찰지로 체득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즐거운 느낌은 버려라고 말한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니까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안을 경험한 것이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통찰로서 심사를 뭐냐면은 해보고 난 다음에 통찰지수로서 파악해서 그것을 보편화시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찰지로 파악해서 보편화시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편화라는 것은 내 개인화 안에서는 이건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통찰지를 갖추었을 때 보편화가 됩니다. 그 보편적 내용이 그 사람 저 상대한테 딱 맞는 거야.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맞지 않아. 완전하지 맞지 않지만은 그러한 통찰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통찰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개별화, 개인화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자로만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문자라는 것은 글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야.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렇게 써 있는 것은 막연한 거라니까. 나는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면서 글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냐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내가 옴씹어서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바로 맥힐까? 안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맛을 봐야 돼. 그 다른 사람도 당연히 맛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소화한 것을, 씹은 것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 맛보기 훨씬 더 수월하지. 문자로 된 것보다도. 왜? 같은 유의 동시대의 사람이 경험한, 체득한 부분을 전달받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훨씬 더 맛보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맛보기가 수월한 내용을 우리는 보편화. 다시 그 보편화가 개별화가 됐을 때 그 법의 온전한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비구들이여, 내가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통찰지로서 체득하지 못했다 하자. 내가 이와 같이 알지 못하면서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구족하여 머무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나에게 타당하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 라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이제 경우에 대한 이야기죠. 이 경우로 다 달리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서 달리한 이야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그거죠. 같이 계속 중첩되는 이야기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하고 통찰지로서 파악한 사람이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냐,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냐, 아니고 생각해서 자기가 뭐냐면 소화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다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래서 그 사람 느낌을 느끼는 그 주체의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념의 문제예요. 정념. 어떤 경험의 기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왜냐하면 세상 사는 방식은 전혀 달라져요. 세상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꾼다 이야기하면은 이제 밭쪽짜리다. 뭐가? 정념이 바꾸는. 세상은 정념이 바꾸는. 그래서 싸띠가 중요해요. 정념이. 정념을 갖다가 싸띠 알아차림, 주의 깊음, 마음 챙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명상할 때 수행적 언어고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른 경험입니다. 바른 경험. 바른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 내 몸으로 마음으로 하는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 지식 정보량 이걸 총칭해서 그걸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경험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고치려면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타나야 돼.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정념을 자꾸만
내가 구족해야 돼. 정념을 구족해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것을 그냥 조건 좋은대로 이래저래 눈치 살피다가 여기 가서 톡 끼고 저기 가서 톡 끼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이야기는 남 따라다니면요, 망할 때 나한테 뭔가 변명할 기회나 뭐나 이게 있을까 소위 소문 없이 그냥 한꺼번에 매몰될까? 한꺼번에 매몰됩니다. 아니고 진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한 곳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있어서 평가가 있고 평가가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기회주의자는 항상 말로가 안 좋으면 말로 편승하고 이럴 때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왜냐면은 나 그런 저를 잘 안 쓰는데 주체적 이런 이야기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정념이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자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실현하고 통찰지로서 체득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구족하여 머물러라라고 말한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그것을 안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9번, 10번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가 산수로 얘기하면 팩토리아 경우의 수로 같으면 4 곱하기 4가 되든지 뭐 이런 경우를 갖다 쭉 계속 나열한 거죠. 그래서 뭐 9번, 10번은 우리가 정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크게 읽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1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왜 이런 경우를 다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래야 말씀 자체가 원만해집니다. 원만해진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문을 안 가지게 하는 경우를 덜 이야기하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같이 동양에서는 논리학이 그렇게 발달 안 합니다. 논리학이 발달 안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냥 산수 수준에 머물잖아. 산수도 그냥 한섬 두 섬 하면 끝냈지 뭐. 한 대박 두 대박 하면 끝나고. 근데 인도는 논리학 체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사문가경 이런 거 보면은 법망경 이런 거 보면은 상주론, 단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16가지, 20몇 가지로 쫙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 참 대단하다. 근데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 인도 풍토가 그런 거죠. 인도 풍토가. 그 사람들의 사유는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불교가 동양에 잘 받아들였겠어요. 영화도 뭐 할이라는 영화가 나오도 할하고 말겠어. 뭐 할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사람의 사유에 대한 경우를 따져본다는 이야기야. 이거 모르겠고 이거 아냐? 라고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교의 모습을 많이 퇴색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퇴색되었어요. 퇴색되기 플러스 중국색을 입혔을까? 중국색까지 입힌 거죠. 또 더하기 한국에 오니까 또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색까지 입혀 진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 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 마룻바닥이 없잖아. 방석이 없어요. 하면은 중국 사람들 바닥에 온돌에 자요, 침상에 자요. 침상에 잡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하고 남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돌에 자 바닥 따뜻하게 그래 바닥에 펴잖아요. 방석 받쳐놓고 이렇게 절하면서 뭐 108배를 하느니 1080배를 하는데 그 절하는 불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불교밖에 없어요. 아니, 저 티벳 가면 그건 오체투지지. 오체투지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오체투지라는 거하고 절하는 거. 우리 절하는 것은요, 예절에서 나온 거지. 우리의 절은 물론 그 절 안에 뭐냐면 자기 조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조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절이 있잖아요. 예절이 절이라는 것 안에. 그래서 뭐 물론 뭐 108배, 3000배 할 때는 조복의 마음이 더 큽니다만은 뭐 여러분 만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이 저 그냥 그 어디야 달람살라 성지를 향해서 아니 그 달람살라가 아니고 무슨 궁이지? 뭐 포살라 하여튼 무슨 궁 옛날 달라이라마가 살던 그 궁을 향해서 쭉 오체투지하는 종교적 마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오체투지의 마음.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그렇게 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교육 때 보면은 우술착지도 있고 오체투지도 있고 합장배례도 있고 하는데 경전에 보니까 이게 합장배례가 오체투지하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초경전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부처님 계신데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체투지를 하느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 문화가 불교 안에 그렇게 대단한 문화가 아니었는데 우리한테는 탁 잡혀 있잖아요. 한국 불교에서는 절 안 하면 뭔가 좀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뭐 이제 연불이나 찬팅은 이제 모든 종교에 다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와서 다시 또 한국 불교의 또 색을 또 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불교적 관점이나 생각은 많이 좀 부처님 시대보다는 이격돼 있다. 그래서 이격돼 있는 것을 자꾸만 좁혀 가자는 게 또 우리 경전이 있는 방식이죠. 11번. 이래 길게 이야기하는데 원명지 안 들어온다. 전화가 긴가 봐. 11번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끌었거든. 아이, 엄청난 자비심이잖아.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해서. 11번.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최근에 내가 계속 했는 이야기죠.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 유언이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했잖아. 근데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라는 부류가 있고,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니 니는 그냥 방일하지 말고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 방일하고 정진해라 하는 경우,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류에게는 이런 말도 하고 어떤 비구들에게는 이런 말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 12번. 비구들이여,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고 할 바를 다 했고 짐을 내려놓았고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이 있다. 자, 아라한에 대한 묘사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번뇌가 다 했다. 번뇌가 다 했다는 이야기는, 번뇌가 다 했다는 이야기는 탐진치에 대해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진치에 대해서. 탐진치에 대해서 알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생존하면서 써온 마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번뇌를 다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라한은 일단 생존 차원을 넘어선 사람이지. 탐진치, 번뇌를 다했다는 말을 쓰면은 생존 차원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할 바를 다했다. 할 바를 다했다는 이야기는 할 바라는 것은 의도한 일입니다. 의도한 일. 의도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의도했다. 다 이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는 할 바가 다 있다. 더 이상 의도할 필요가 없다. 뭔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할 바를 다 했고 짐을 내려놓았다. 이 마찬가지죠. 그죠? 짐을 내려놓았다. 이때까지는 역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중요합니다. 아라한이.
이상을 실현했고. 이상을 실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아라한을 제대로 알은 거야, 몰란 거야? 이 몰란 거예요. 왜 몰랐느냐? 경전을 안 읽어서 몰란 거야. 아라한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아라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여러분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라는 게 탁 와닿잖아. 예? 아라한은 뭐냐? 우리 단순히 그냥 잘 모르면서 응공에서 응수공양만 생각하는데 누구 내가 참 고귀해서 누구한테 공양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이상을 실현했기 때문에 공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을 실현했기 때문에 공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고, 존재의 족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 즉 요규, 세규, 무세규 의 뭐냐면은 존재를 족쇄를 부쉈. 요규, 내 자존심을 부셨고, 세규, 내 자존감, 존재감을 부쉈고, 그 다음에 무세규, 내 자부심 하는 것들을 송두리째 다 부쉈고. 왜? 이상을 실현했기 때문에.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그래서 바른 구경의 지혜. 요 구경 때문에 말 많습니다. 구경의 지혜 하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구경열방, 구경반야 바라면 구경의 지혜, 구경반야잖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궁극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대승불교는 궁극적이지 않는가라고 착각하는 착각도사들이 많아. 구경이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안심도를 만나서 그 안심도에게 그 지혜의 덕목이 통찰지가 전달되고 그 뭐냐면 안심도가 반야를 체득하면은 그게 구경이 되는 겁니다. 지혜의 궁극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한테는 궁극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 용도란 말이야. 쓰임이란 말이야. 방패대란 말이야. 방패대라는 건 써야 되는 거지. 쓰여서 제대로 쓰였을 때 구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반야가 내 속에만 머물고 있는 어떤 그냥 궁극적 경지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방편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 나 유튜브에 이런저런 강의를 간혹 듣는데 시간에서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체에게만 있는. 그죠? 시간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악하는 주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야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이야기해야 돼. 그냥 객관 대상으로서 시간이라는 것은 헛노름 하는 거예요. 헛노름. 그런데도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해. 그게 왜냐니까 그것이 우리 자연과학자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보적이 돼야 되는데 요즘 많이 그래 상보적이 돼서 요즘 인문학자들이 소위 해서 과학자들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니까 과학적 우리 실험 내지는 관측을 통한 정보가요. 우리 머리로 생각해낸 인문학적 추정의 정보량의 상상을 초월하거든. 아니 우리 머리 안만 써봐도 테란스파잖아요. 테란스파예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뭐죠? 여러분 모르잖아. 에? 그 발전소입니다. 생명 발전소.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나도 이렇게 그냥 단편적 지식만 알지 그거에 대해서 기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 그걸 보면요, 야 세포 단위마다 그 생명 에너지를 내는 단위가 있고 뭐가 단위가 있고 쫙 한단 말이야. 요즘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양자역학이잖아. 그 양자역학이라 했을 때 왜 그러니까
원자 핵도 문제지만은 핵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그럼 파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는 어느 쪽에도 다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 저쪽에 다 있을 수가 있다.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거 설명하려면 또 깁니다. 근데 설명 안 하고 그러면 말 고쳐야지. 전자라는 말 고쳐야지. 자자는 입자라거든. 그럼 전자라는 명칭부터 고쳐야지. 명칭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친다고. 전자라는 말부터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해서 인문학 종교 쪽에 생각 못하는 상상 초월의 관측을 해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많은 관측들을 해놓고 이걸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 얼개를 엮어 그냥 많이 관측만 해놓은 거야. 그것을 엮고 통찰 새로운 영감으로 떠올리는 것은 또 인문학이나 종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제일 못 끼는 게 기독교죠. 기독교, 이슬람 저끼리 맨날 찢고 먹고 싸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버리언이 뭐지? 야만인.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를 내가 종사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느냐? 버버리언, 야만인. 우리는 지식인.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진정한 우리 보고 지식인이라면 또 우리가 또 자가당착이죠. 자, 그래서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란인 비구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다.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다. 니는 뭐냐면은 방일하지 않아도 돼. 너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있다. 이런 방일해라 말아라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번역이 좀 그랬습니다. 그들은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그들은 방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 끝에 말이 중요하죠. 그들은 방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건 선언이지 방일하지 않는 것이 체득돼 있다. 그 사람들한테 이미 부지런한 사람한테 너 부지런해라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방일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 왜 방일하지 말아야 돼? 유지입니다. 열반은 유지시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방일하지 않아야 돼. 열반의 상태를 깨는 것은 방일한 겁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 열반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라는 방일하지 이미 않는 자이다. 방일하지. 그 사람한테 방일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무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착각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아라야말로 지극히 뭐냐면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이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의 내용은 뭐냐면은 염정해가 역동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염정해가. 방일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염정해입니다. 염정해. 왜 염이 계속 돼야 되느냐? 인생의 똑같은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장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염이 정염인지 확인시켜주는 것은 정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이 있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입니다. 정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겁니다. 이게 단절되어 있다면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겠죠.
단절되어 있다면 초월한 거야. 과거 속에 있고 현재 속에 있고 미래 속에 있는 거야. 과거 속에 있고 현재 속에 있고 미래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초월되어 있는 거지. 현재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축적이고, 에? 미래라고 하더라도 현재가 나갈 바고. 그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과거라고 해서 없어진 거야. 현재 고스란히 있고 미래로 나가는 거야. 미래로 나가는 거거든요. 항상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뿐이지 그 선정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시간을 초월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초월했어요. 시간이 무용, 쓰임새가 없는 거야. 쓰임새가 없는 거면 누구 봤다. 쓰임새가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나와 함께 하니까 과거로 나눌, 현재라고 미래라고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에 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13번 비구들이요.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지만 위 없는 유가 아는을 원하면서 유가 아는, 유가라는 것은 요가 수행, 명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가 아는, 명상 수행을 해서 아는 뭔가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머무는 것을 원하면서 머무는 유학인 비구들이 있다. 요즘 다 그냥 명상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다 절에 가고 교회 가고 교회 가서 큐티하는 것. 교회는 기도가 다 좋은데 자꾸만 떠들어. 나는 교회 가보니까 제일 안 맞던 게 어릴 때 뭐지 자꾸만 떠들어. 기도하면서 자꾸만 떠드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교회도 기도하면 엎드리더라. 엎드려 자도 되는데 그제?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리는데 옆에서 자꾸만 아버지 하니까 에이 뭐 도저히 나 막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랬던데 절에 오니까 절에 와서 혼자 기도해요. 다 밖에서 떠들어요. 절에 오면 법당에는 조용하고요. 저 법당 밖에 가지고 숲속가가 다 떠듭니다.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딱 법당 가면 항상 조용하지. 항상 조용하고 저 법당 안에는 떠들어야 돼. 뭐냐면 조용히 있어야 돼. 남 기도 방해하지 마라. 일반 절이. 우리 절에 오면은 남 기도 방해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남 노는 거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절은 남 노는 거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 이상하다고? 뭘 이상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항상 조용하잖아. 난 절에 가니까 그렇게 조용히 있는 게 좋더라고. 조용히 있는 게 좋더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걸 다 바라죠. 무엇인가. 근데 그렇게 바라고 난 다음에 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그 마음은 좋았는데 그 느낌은 좋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다음이 뭐냐는 넥스트가 그게 막혀가지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막혀서 여전히 어디 가서 조용한 건 좋죠.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저런 조용히 있는 까지 다 체험한 사람이죠.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연습하지 말라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다 육아 안은을 원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원하면서 머무는 유학인 비구들이 있다. 그래서 배울 게 있는 사람들, 자꾸 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죠. 그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한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아라한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유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다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처. 지금 오늘 우리가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적당한 거처입니다. 사는 곳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적당한 시 공간이 있는 거지. 공부를 할 만한 시 공간을 사용하고 선우를 섬기고 좋은 것들이 있어야지. 공부는요, 혼자 공부하면은 고리 타고난 사람 됩니다. 공부는 항상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라는 거죠. 혼자 공부하면 뭐냐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 혼자만 알아요.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는 내 혼자 알았다 라고 세상이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지는 알았다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는 알았다 라는 것을 들어줘요.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그런 헛도사들 많이 봤어요. 헛도사들. 자기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만 세월 보냈겠어요? 다른 사람도 세월 같이 보냅니다. 참 인간 세상 묘하죠. 청동기 문명 때만 하더라도 국가라는 게 안 생깁니다. 부족연합 정도는 생기지. 부족연합을 형성을 해서 그걸 부족국가라고 부르지만은 부족연합입니다. 이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오면 국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힘이 생기니까. 철을 얼만큼 보유하고 그다음에 철을 얼만큼 세련되게 철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왜 한나라한테 고조선이 박살났게? 무기 차이입니다. 한나라는 쇳덩거리 썼고 고조선은요 청동기 썼거든. 우리하고 쇳덩거리하고 부딪히면요 우리가 모른 철인데 다 죽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사고 내가지고 뭐 설치하고 뭐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제 부족 국가지. 이 조그만 땅땅거리에도 뭐 부족이 뭐 몇 나라네 다 까먹었다마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철기가 생기니까 여기서도 삼국으로 나눠지죠. 예, 삼국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 철기가 오니까 힘들이 생겨. 그 힘들의 쟁투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생깁니다. 한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고요. 이제 철기 이후의 문제죠. 한나라가 최초로 통일했고 그러면서 또 그 힘들이 균형되어 있으니까 나눠지니까 했다가 수당으로 쭉 넘으면서 중국 대륙이 쪼가리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는 바뀌었지만 이민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삼국 이후로는요. 뭐 고려든 조선이든 한 덩어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철기 시대가 오고 국가를 뭐냐면은 이루면서 바뀐 제도가 싹 다 뭐냐면 봉건 계급 제도로 바뀝니다. 봉건 계급. 통치를 해야 되니까 직접 통치가 가능해요. 오늘날처럼 모바일 발달돼 있고 뭐 하고 하면은 뭐 인도도 스마트폰 다 들어가면은 뭐 6개월 동안 투표하겠어요? 한 일주일 투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관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중국 큰 땅덩어리를 천자가 황제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봉건 정주들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안에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봉건 정주나 뭐 거기는 뭐 기사, 제후 뭐 이렇게 따로 있지만 여기서 중앙에 황제라 불렀고 뭐냐면은 봉건 정주들을 왕이라 불렀거든. 그거나 뭐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급에 의해서 뭐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호족, 귀족 계급들이 있어가지고 나눠 가졌다면 조선시대는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신분 제도로.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도 일어나고 하지만 양반이니 아니니라는 그거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전체를 우리는 봉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어느 영토도 봉건제는 동일합니다. 봉건제는 전혀 서로 야 니네도 봉건제 우리 가서 배워왔어요.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봉건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뭔가 성숙해가 세월 지내가지고 알았다 이야기하면은 내만 알았겠어요? 놈도 알았겠어요? 놈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뭐 제도사로 크게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제도사로 큰 다름 없이 봉건 시대가 있고, 그다음 종교가 성하던 신학 시대가 있고, 오늘날은 지금 과학 시대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사 쪽으로 지금 이제 한동안 뭐냐면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대치를 하다가 지금 사회주의는 다 없어지고 자본주의로만 갔잖아요. 이 제도가 지금 오늘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 뭐 사회주의라고 제가 입방아 찍고 있는 나라도 투표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함에 가서 또 정의적으로 집어넣지만은 저 되고 북한은 당원증 딱 들잖아. 뭐 그것도 선거입니다. 우리 옛날에 반에서 선거하면 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 이러. 공개 투표지. 손 안 들면 역직되는 거지. 하지만 다 투표를 한다고들 하고 있잖아요. 제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경험치가 그 시대 되면은 비슷한 견해를 가진다고, 지만한다고 착각하시면은 안 된다고. 그런 것까지도 볼 줄 알면은요. 볼 줄 알면은 내가 공부를 뭐냐면은 더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 알았다고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고쳐 먹는다는.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당신들은 유학이다. 배울 게 많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이만큼 또 길게 이야기했네요. 선우들을 섬기면서 기능들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기능, 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들이야. 기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기능은 작동 안 될 때 쓰는 말이고 능력입니다. 기능이 쓰이면은 뭐죠? 능력이 되죠. 기능이 쓰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이비설 신의를 그냥 작동 안 될 때 보면 안이비설 신의를 이야기를 하지. 근데 각자의 눈 다 있죠. 근데 시력은 다 다르잖아. 청력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들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라고 했지만은 그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능의 능력이. 그 기능의 능력이 달라지는데 그 기능의 능력을 달라지게끔 하는 게 뭐죠? 앞에 이야기했잖아. 정념이 달라지게. 정념에 따라 눈으로 보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시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정념에 따라 뭐냐면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해석의 능력이 달라져요. 청력이 아니죠, 그죠? 해석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 능력이 달라. 그거에 따라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생짜로 그냥 절에 기도만 하러 다닌 분들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 들으면 저게 불교예요, 뭐 이상해. 아니죠.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도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소리는 고막을 때리겠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듣잖아. 그 뭐죠? 예. 해석 능력이 다른 거예요. 해석 능력이 다른데 안 들리는 거하고 들리는 거로 따지면 청력도 달라지는 거죠. 안 들리는 거하고 들리는 거로 따지면은 청력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귀신같이 지욕하는 건 잘 듣죠. 자기한테 뭐라 하는 것은 잘 듣습니다. 왜? 자기 소리니까. 귀가 쫑긋하거든요. 왜 귀가 쫑긋해지겠어요? 그 소리 들을 만한 결을 타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나를 모함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결이 있으니까 그런 주파수가 맞아 딱 떨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 잘 들리겠어요. 왜? 라고 의문이 생기겠어요. 그게 삶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청력이 또 따지고 보면 또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욕하는 게 내한테 너무 잘 들린다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십시오. 그죠? 너무 잘 들리잖아. 그 사람들 욕할 때 구체적으로 원명지는 뭐가 문제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걔는 말이야 이러면서 대충 이야기해. 대충 이야기 안 해도 탁 들린단 말이야. 왜 그래? 이미 생활 주파수하고 그 이야기하고 결이 탁 맞기 때문에. 결이 탁 맞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또 고민할라.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안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조화롭게 유지할 때 근이라는 것은 기능이라고 했지만 능력에 해당됩니다. 능력은 정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화롭게 유지할 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좋다고 그걸 유지한다? 아닙니다. 해탈하여서 그 해탈한 덕목대로 유지하고 더욱더 개발시켜야죠. 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나와 출가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정범행이라는 것은 이상을 실현한 것을 우리 청정범행이라고. 범행이랬잖아요, 그죠? 범행, 범자, 브라만 범자죠, 그죠? 범천할 때 범자. 범천은 어디에 해당돼요? 사무세계에 해당됩니다. 사무세계가 범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겁니다. 청정범행이라는 건, 청정이라는 것은 한염청정지 색계사선에 해당되잖아. 청정 다음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자기 해탈을 완전히 하고 범행 이상을 실현한다는 이야기에서 청정, 범행, 은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은사들이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거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방일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라는 이야기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는 이야기는 방일하지 말고는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진해라는 것은 모자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열반의 상태, 열반의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방일하고 하지 말고 정진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통하려면은 나중에 늙어가지고 힘 빠지더라도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에 방일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기심하고 다투는 것을 방일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하고 방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척점에서 나무라고 혼내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마음만 평온해져요.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져요.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한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고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걸 안 변하려고 하고 나만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늙으면 너무 바라는 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너무 바라는 게 없어서 생깁니다. 나이 들면 바라는 게 있을까? 이 상태만 해도 오케이야. 그게 문제라는 얘기. 왜 그러니까 지키려고. 고집은 뭐 때문에 생겨요? 지키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면은, 할 일이 있는 것은 지키는 거야 손해도 좀 볼 수가 있는 일이야. 손해도 좀 볼 수가 있는 일이거든. 우리가 경제적 관점으로 하면 투자나 마찬가지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투자? 시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 친구가 이거 볼 이유는 없으니까 내일 이제 부산 갔다가 저녁에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데, 뭐 자꾸만 한번 봤으면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어서, 딱 그 친구 딱 한 명만 누구한테 연락 안 돼서 연락하지 마라. 네 얼굴만 보면 된다 라고 저녁에 보는데, 그전에는 참 친구니까 보고 싶었지. 내가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궁금도 하고. 근데 요즘은요, 귀찮아요. 이게 뭐죠? 나가들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는 내 시간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해가지고 만나봐야 또 뭐 맨날 그 같은 이야기인데 들어봐야 그렇겠냐 라고 해서
전혀 뭔가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빤해. 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친구 어릴 때 저한테는 농구를 가르쳐 준 친구. 아주 그냥 모든 스포츠를, 만능 스포츠를 다 잘해. 뭐 축구, 탁구, 뭐 농구, 배구 뭐. 근데 폼생폼사야. 뭐 배구애가 스파이크를 세게 때리지도 않는데 너무 폼이 멋있어가지고 폼 보다가 놓쳐요. 그러니까 그다음 핸드볼 뭐 모든 스포츠를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학교 다닐 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애들한테 선망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는데 얘가 이제 나하고 친해져가지고 막 농구 가르쳐주고 막 하고, 얘는 또 나하고 친해져가지고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절에 오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 과거에 우리 부산의 불교 학생에는 이 학생들 한 100명씩 됐습니다. 100명이 지 좋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햇빛 또 집도 절 밑에야. 온 여학생들이 저거 집 다 거쳐가지고 절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 인기 폭발이었지. 오늘 집에 가보니까 지방에 무슨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한 판들 있잖아. 그게 몇 조각이 붙어 있더라고. 저거 누가 갖다 주냐? 이 학생들이 다 갖다 줬대. 아니 난 불교 학생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내한테 한 조각이도 안 주고. 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막 할 때 뭐 대학 다니고 젊을 때는 보고 싶죠. 뭐 하지 뭐 하지. 궁금할 것도 많잖아요. 지금은 서로 궁금할 게 별로 없어요. 궁금할 게 없겠어요. 또 뭔가 도모하고 궁금할 게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근데 그 도모하고 해가지고 하는 에너지가 내한테 큰 이익이겠나? 라고 하면은 친밀도가 떨어져요. 물론 내일 가서 만나면은 또 밤새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내가 친구들 만났더니 새벽 4시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원래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일은 대중교통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니까 그게 나한테 안 줘야거든. 그게 늙음입니다. 늙음. 지키려고만 자꾸만 그러죠. 그래서 탐심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탐심이 뭐요? 이 탐심이 진심에 그냥 싹 다 그냥 편입돼 가지고 탐심이 손해 안 보려는 간탐심으로 바뀝니다. 탐심이 간탐심으로 바뀌죠. 그게 늙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참 안 좋은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늙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책점에 서 있어야 되지만은 자꾸만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통식 우리 보시라고 이야기합시다. 보시라는 이야기가 무슨 뭐 돈으로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 자리에. 아이고 내가 나들어가지고 가니까 막 머리에 막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면요 이 등도 다 날아갑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안 들어오려도 앉아 있어야 손에 덜 봅니다. 그럼 그만큼 하려면 어떻게 시간을 내야죠. 참여해야죠. 뭐 해야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좋은 늙음이 있다는 얘기. 좋은 늙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저것도 탈 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빨리 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매사에. 그렇게 해보시면은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응?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엄청난 부처님도 보세요. 우리 열반경 읽어보면은 끝까지 가시잖아. 말라고 구시나라까지 갔는데, 예? 당신은 거기가 뭐 후대 사람들은 이유를 따집니다. 왜 구시나라까지 갔는가 했을 때 뭐 교통이 중심지다 뭐다 별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그까지 갈 때까지 간 게 그까지라고 나는 생각했다라는 거 보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는 말에 합당 부합한 움직임을 마지막까지 보였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구시나라의 뭐 지리적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하나 뭐 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라상수 뭐 저희가 부처님 뭐 사라상수였다 어쩌다 이야기하는데 싹 다 거짓말이지. 나무가 2000년 사나?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사라상수가 살라나무의 두 그루의 살라나무거든. 그래서 사라상수 그렇게 큰 살라나무 그 아래서 부처님께 열반하셨구나 하는데 그 동네 전체가 살라나무더라고. 그 동네 전체가 살라나무야. 차를 1시간 타고 나오는데 다 전체가 살라나무야. 그냥 그렇구나. 우리 경전에서 추측해서 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도 하게 됐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보는 그 부처님의 마음 자세, 그 다음에 당신의 의지. 물론 경전상에서는 부처님께서 내가 어느 날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소위 얘기한 당신의 행의지를 단념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당신 목숨을 나는 이만큼 해서 쌍카라 행 그죠? 쌍카라라는 게 재행할 때 무명행할 때 행 쌍카라. 뭐 결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의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색수상행식할 때 행. 그 쌍카라를 뭐냐면은 단념했다 했을 때, 참 멋있는 이야기다. 여러분들도 내가 내 삶을 이만큼 살았을 때 저까지 가면 되겠다 라고 하면은 도인 되는 거지. 도인 되면 내가 그때 가서는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누구 연가해 줄게. 멋있잖아.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요양원 갈까봐 걱정이고 몇 살까지 살까봐 걱정이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아직 그만 저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걱정이고 오만 걱정 다 해가지고는 잘 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그럼 어떤 언어냐? 부처님 말씀처럼 방해하지 않고 정진하라 하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4번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7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7인가? 양면으로 해탈한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는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이다 해서 7부류. 여기에서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끼리경 뭐냐면은 비구품에서 마지막 기타끼리경에서 이런 멋있는 은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참으로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양면으로 해탈한 자가 경전에서 먼저 설명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체계상 수준 낮은 데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쭉 가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722쪽 21번 우리의 경우나 내지는 우리의 경우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7부류의 사람. 불교에 입문하면은 7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7부류의 사람의 첫째가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21번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르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며, 그러니까 이상을 뭐요?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며 범무라는 이야기죠. 또 그는 통찰지로서 보지만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다. 통찰지로 보지만 하는 것은 불교를 배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는 통찰지가 생겼죠. 구경의 통찰지는 아니지만, 구경의 지혜는 아니지만 통찰지가 생겼죠. 뭐 적어도 뭐 절에 그냥 문지방만 지나서도 생기는 것이 역지사지잖아. 역지사지. 그게 내가 잘난 일이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나도 못한 일이 많아. 그런 뭐냐면 불교 말고 다른
제 공부에서 모든 공부에서 이야기하는 역지사지라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대학 다니면 남자들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안 그러는데 과거에 10몇 년 전, 20년 전 남자들이 불교대학 다니면 설거지를 합니다. 집에 가서 역지사지를 배워가지고 그전에는 이 설거지 소위 손도 안 담근 사람이 저리 와서 이런 이야기 듣고 하니까 야 내가 진짜 이게 겁없이 살았구나. 잘못하다가 그냥 내지는 내가 요즘 이렇게 왜 이렇게 구박받는지 아는 거지 절에 와서. 그리고 또 절에 오면은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거든.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많이 반성이 되는 거지. 그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설거지 합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남편 불교대학 다녀서요 세상에 설거지를 다 하네요 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 다닌 뭐냐면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걸 효과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그 거사님이 계속 설거지 열심히 하겠어요. 한두 번 하다가 나는 해줬다 하겠어요. 나는 해줬답니다. 왜? 악연과 아소견 때문에. 악연과 아소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듣질 않았거든. 자, 그래서 번뇌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열애에 대해 충분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 들었잖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유 어떻게 살아가신 행적을 보니까 믿음도 생기고요. 그 다음 사랑, 다정함. 여기서 사랑이랑 다정함. 정교미지. 절에 처음 올 때는 남자들이 쭈삣쭈삣합니다. 쭈삣쭈삣. 그래서 남자들이 절에 오면은 요즘은 이제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법당에 오면은 5분 만에 다 나가요. 나가면서 핑계가 뭐냐면 담배 피러 나갔다. 담배 피러 나가려면 절 안에서 피워야 돼. 절 밖에 나가서 피워야 돼. 그러니까 마당 밖에 저 문 밖에 나오니까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면요 거의 의식이 끝나 있지. 그래서 모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절에까지 따라오는 남자 같으면 그저 남정네 같으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도 여전히 요즘도 그러지. 예? 아유 당신이 나가서 복 많이 빌고 내 복까지 다 빌고 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보면 뭐 저 누구야 수련아 이수업 남편도 막 생전 전에 안 오다 요즘 끌려오대. 그나 속으로 아이고 의사도 늙었구나. 잡혀오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들고 뭐 그러면서 되게 다정함이 생기는 거죠. 다정함 있고 또한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제의 기능. 아 이건 한참 가야지. 그런데도 지금 이거는 비구들에 해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신, 정진, 염, 정해와 같은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은 불교 공부의 요목들,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신수신법입니다. 신수신법. 감각적 욕망에서는 벗어나야 되겠고요. 느낌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생각에 대해서는 무상을 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생활상 안에서는 무아를 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수신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됩니까? 안 되죠. 감각적 욕망에는 항상 당하고요. 예? 집착하지 않아야 될 느낌은 그냥 집착해가지고 원망으로까지 뻗치고요. 예? 마음은 무상한데, 예? 지한테 유리한 건 항상 항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예?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추구하려고 예? 늙으면 그냥 좀 뒤에서 난이나 치고 앉아있지. 다 나와가지고 이 지금 늙으면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관료 세계에 앉아있는 예? 우리나라도 그냥 뭐 선출 안 되고 늙은 사람들 많죠. 택시비 물었는데 아직도 1,000원이라는 사람들 있잖아. 기본 요금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지. 그 이야기 항상 옛날에 그 누가 와서 그거 당했지? 처음에 질문하니까 반기문 씨도 한번 당했고 뭐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정머시기 하는 근데 그 사람 택시 이용할 일이 없잖아. 버스 이용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때 질문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해 라고 했으면은 학습을 해야 될 거라는가 봐. 학습을 해요. 계속 그 좋은 자리 누리려고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누리려고
그 자리를 탐해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탐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서민들 생각은 1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고 이제 조금 하면은 뒤에서 난치고 있고 체계라 쓰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아. 있을 만큼 있고 말 만큼 하고 하면은 근데 참 그렇지 않고 나와가지고 저 수모를 당하는 거 보면 답답하지. 답답해. 우리 부친도 그냥 또 우리 부친 이야기하면 또 안 되겠다. 우리 부친 소리 잘 질렀거든. 아이고 요양병원인데 얼마나 소리 지르는가. 간호사들이 그 앞에 갈라질 안 해. 간호사 안 하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간호사가 와 케어를 해줘야 병원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간호사들이 소리 지르니까 간호사들이 아무도 안 오잖아요. 예? 근데 내가 가야 이제 승복 그 색깔이나 봐야 그냥 조금 참하고 하고 아들 눈치를 보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예? 자기 그냥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생각을 문제점을 가져보지 못했거든. 정진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자기 인생 평가를 해봤어요. 남탓만 하고 살았겠어요. 자기 인생 평가로 남탓만 하고 살았어. 남들 다 내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겠지. 남들 이야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가 평가해야 돼요? 내가 평가해줘. 자기 창고에 재산이 곡식이 얼마 있는가는 누가 세는 거예요? 남이 세주는 거예요? 자기가 세야지. 어떻게 쓸까라는 결정도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여의족, 욕정진 심사유라는 사여의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량겁의 삶을 누린다 그랬잖아. 부처님께서 1급의 목숨을 바친대요. 1급의 삶을 누린대요. 1급의 삶을 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 정도로 삶이라는 것은 사여의족에 있다는 거야.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욕정진 심사유라는 자기 피드백, 자기 평가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정진 염정에 하는 5가지 기능입니다. 해탈해서 생긴 나한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해탈해서 생기는 나한테의 능력. 아니면은 그런 능력이 불교 문화하면은 하지 않으면은 안 생깁니다. 여기서 믿음의 능력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랬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진을 할 거며 정진을 더욱더 할수록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정해 좋은 경험과 그 일관된 삶과 그 삶에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을 위한 방편이 활성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비구들에게도 통찰제 법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 불자들 믿음을 따르는 자 정도도 됐어요. 됐다 치면은 부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 하는 사람들까지만 해주자. 해주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신정진 염정해와 같은 오금과 오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이런 문제점 안 가지지. 왜? 경전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런 배구들에게도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우를 섬기면서 감각기능들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나와 출가한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적어도 물론 나도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 고충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 이상의 이야기를. 왜 그러냐?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출가. 나도 진정한 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일 하면은 뭐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아까도 뭐 아침부터 전화 가지고 관리비 잘 낼게요. 나한테 왜?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할 일이 없잖아. 취합만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게 다 세속적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이상적 이야기냐. 귀찮은 이야기지. 내일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까지도 다 세속적 이야기지. 그게 무슨 이상적 이야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1회법만 하더라도 뭐 이상적 이야기 잘 안 하니까. 만 하더라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죠? 출가의 제 청정범행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월요일 날 11시쯤에 출가했다가 12시 15분에 환속했다가 목요일 날 출가했다가 환속했다가 뭐 그런 거 수시로 하는 거지. 그게 수다원이요. 수다원이 어떻게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천상이라는 게 이상이거든. 이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게 수다원 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수다원 향의 가장 핵심은 이성입니다. 이성. 심사부족한. 이게 합리라 할 때 그 합리가 뭐냐니까 무상고 무아의 관점에서 온 12처 18개의 존재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심사를 하는. 자,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낮은 7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낮은 부류가 믿음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법을 따르는 자. 그럼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자예요. 요즘은 법을 따르는 자야. 경전만 읽으니까 법을 따르는 자 정도는 됐지. 그러니까 7단계 중에서 6번째는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돼야 되지.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뭐가 다르겠어요? 믿음이 전망이 됩니다. 앞에 믿음은 대상이 되지만은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전망이 됩니다. 누구 전망? 나의 전망. 앞에의 믿음은 제시된 믿음이잖아. 부처님, 열애, 다정함, 사랑, 부처님의 가르침 다 대상이지. 법만 해도 대상이잖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전망. 자기 인생의 전망.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전망을 이야기하네. 참, 저 양반도 속절없네. 라고 말씀하시면은 빨리 늙으려면 그래 이야기하라고 마칩니다.